네, 온라인 클래스 기하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늘 기하 2차시죠. 2차시. 이번 주 2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88페이지, 내용 88페이지 또 노트 준비하시고 노트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계약하면 바로 검사합니다. 2단원, 벡터,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03 평면 벡터의 내적. 네, 지난 시간 내용부터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내적, 지금 단언하고 있죠. 내적. 우선 내적 정의부터 한번 계산하는 식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시작할까요? 뭐였죠? 내적이라는 건 벡터 A, 여기 동그라미 찍어서 기호는 쓰시면 되고, 어떻게 계산한다? 첫 번째, 크기, 코사인. 크기, 코사인. 또는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라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적의 계산 방법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내적의 성질, 교환, 결합, 분배가 가능하다 라는 거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했던 거죠. 이런 거 절대값 벡터 A-3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크기의 제곱은 이 벡터를 두 번 내적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분배, 교환, 결합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산하면 꼭 곱셈 공식처럼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하면 이렇게 되죠.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2AB니까 마이너스 6AB인가요? 마이너스 6AB인데 얘는 내적. 제곱이 아니니까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얘는 플러스 9 크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작업을 지난 시간에 좀 여러 번 했었죠. 이게 내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고,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88페이지 그 맨 위에 뭐라고 써있죠?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제 내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뭘 구해볼 거냐면 각을 구해볼 거예요. 각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 그 값을 구해낸다라는 건 결국 각을 구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여기서 보면 내적과 크기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결국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해되죠? 봅시다. 각의 크기. 가로 4. 각의 크기. 또 벡터 편의상 A는 A1, A2, 벡터 B는 B1, B2. 각이 필요하니까 세타 하나 잡아볼게요. 세타는 0에서 파이 사이인 걸로, 180도 사이인 걸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만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분의 크기분의 내적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성분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크기 성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의 루트죠.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B의 크기는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죠. 내적은 성분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죠.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계산 방법이 항상 있다는 거. 성분을 이용하는 거 아니면 그냥 크기 코사인을 바로 이용하는 거 이렇게 있다는 거. 굉장히 쉽죠. 앞으로 이거 가의 크기 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이 뒤에 직선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그때 또 나오거든요. 그때 또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한번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페이지 89페이지 예제 3번.
페이지 89페이지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벡터 A 2,1, 벡터 B는 마이너스 3,1, 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문제 심플하죠? 벡터 A는 2,1이고요. 벡터 B는 마이너스 3,1이에요. 각을 구해보래요. 어떻게? 여기다 넣으면 되죠.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바로 써버리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한다고요? 크기 A 크기니까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5죠. 뭐 이 정도 암산 가능하죠. 3의 제곱 1, 10이죠. 얘는요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5인가요? 됐나요? 그럼 뭐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루트 5 되죠.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몇 도죠? 135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잘 못 구하면 코사인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1보다 살짝 큰 요쯤에 있을 거고, 그죠? 근데 2분의 루트 2가 몇 도예요? 45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80도에서 45도 뺀 거니까 몇 도? 135도. 이렇게. 그래프 대칭이니까 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사실 암기도 가능하죠. 45도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밑에 있겠네. 그러면 180도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그렇게 이제 수원 배운 친구들은 수원을 잘 배워가지고 기억을 잘 하는 친구들은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 좋고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 플러스 마이너스 특수각에 대한 거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사실 이 정도는 135도 바로 나오면 참 좋고요. 뭐 사인이 뭐 이렇게 2분의 루트 2다 그러면 45도 135도 이렇게 위에 두 개 있고 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225도 또는 315도 뭐 이렇게 나오면 좋고요. 그거는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아니면 특수각 몇 개들은 계산을 많이 해보면 이제 좀 익숙해져서 바로바로 튀어나오면 좋아요. 지금 난 기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원수투 미적 확통 쪽이 수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래프 그려서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문제 8번. 9번도 어렵지 않네요. 문제 8번, 9번. 지금 바로 노트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하는 게 좋겠네요. 지울 동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한번 8번, 9번 풀어볼까요? 덜픈 사람들은 풀고 오세요. 보자, 8번. 코사인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크기. 요거는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4. 루트가 아니고 그냥 7이죠. 그냥 7, 7에 49의 루트니까 7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7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되죠. 얘는 또 2네요. 그래서 7, 7 약분되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몇 도입니까? 30도. 특수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고. 그 다음 얘도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16이니까 32면 4 루트 2죠. 이 정도 암산. 1, 1이니까 루트 2고요. 이거 곱하면 마 4, 마 4니까 마 8인가요? 그죠? 이거 얼마예요? 4이니까 얘가 8이죠. 8,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몇 도? 몇 도? 180도죠. 이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얘는 코사인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뭘 할지 생각나야 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제곱하면 중간에 내적이 튀어나오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해보면 3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의 제곱을 해보라 라는 거죠. 요거의 제곱. 그럼 어떻게 됩니까? 9 크기의 제곱 6이 12A 내적 B 그 다음에 플러스 4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 크기가 6이고 6의 제곱이니까 36은 9, 1이니까 9 더하기 12A 내적 B의 4, 4, 16인가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20 이거 빼면 11 그러면 A 내적 B는 12분의 11이죠. A 내적 B가 뭐예요? 크기 코사인이니까 크기 코사인이니까
크기 1 곱하기 크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2 넘어가면 24분의 10에 지난 시간 내용이 잘 되어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인 거죠. 됐나요? 넘어갑시다. 페이지 89페이지. 이제 뭐 하냐면, 방금 각도에 대한 걸 했어요. 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을 가지고 각도를 구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거 비슷하게 우리가 좀 특별한 각을 좀 생각해 볼까 해요. 우리가 각도에서 신경 쓰는 게 특수각도 있지만, 특수각 알기 전에 몇 도 많이 봤냐면, 90도 많이 봤어요. 90도. 다른 말로 직각 또는 수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엔 뭘 살펴볼 거냐면 벡터의 수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벡터의 수직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평행에 대한 것도 좀 볼까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수직이에요. 수직이 더 중요하지만 평행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라는 거. 첫 번째, 수직.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벡터랑 벡터 B, A, B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수직이면 기호로 이렇게 O자 쓰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건데요. 내적이라는 얘기는 크기, 코사인, 크기, 코사인. 근데 코사인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90도. 코사인 90도가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내적으로 해서 0이면 얘는 수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지는 간단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세타가 90도이면 A 내적 B는 크기 코사인인데 이 코사인 90도니까 얘가 얼마? 0이어서 0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야 돼요. 뭘까요? 내가 무슨 기호 썼죠? 필요충분. 무슨 뜻이에요? 수직이면 0 되고요. 0이면 수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근데 되나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돼요. 어떤 전제가 필요하죠? A랑 B라는 벡터가 0이 아닐 때, 정확하게 0벡터가 아닐 때만 가능하죠. 기억납니까? 얘가 0인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이 0인 경우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0벡터면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우는 제외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도 무방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에서는 0벡터인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죠. 뭐라든지 쓸데없이 0벡터에 대한 문제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단 벡터 A와 벡터 B는 0벡터가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냥 기억은 수직이랑 0이랑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두 번째, 평행. 평행도 좀 살펴보자. 이것도 문제 종종 나옵니다. 수직이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평행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둘게요. 봅시다. 벡터 A와 벡터 B가 평행, 이거 평행기호 알죠? 평행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적 했을 때 이번에 얼마가 되면 좋을까요? 평행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세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0도라는 얘기죠. 0도. 세타, 코사인 세타 0이면 얼마죠? 1.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얘가 1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크기 곱하기 크기. 그러니까 두 개의 크기의 곱과 같으면 얘는 평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얘도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같은 방향일 때만 평행이라고 하나요? 완벽하게 반대 방향이어도 평행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만 평행인 게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앞뒤로 했어도 평행은 평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 0도도 들어가야 되지만 180도도 들어가야 돼요. 코사인 180도는 얼마죠? 끝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뿔마가 붙어야 됩니다. 뿔마. 하나 더. 우리가 예전에 벡터를 배울 때요. 또 평행에 대한 개념을 배우긴 했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평행이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벡터는 평행 이동시킬 수 있다 했죠. 그죠? 이 두 개 벡터가 평행이에요. 이 두 벡터가 평행이에요. 그리고 얘 각각은 평행 이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겹치면 시점을 일처시켜주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겹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단점은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가 더 길고 하나가 더 짧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맞춰줬죠? 실수배. 기억나요?
내가 그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 평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수배에서 일치시킬 수 있으면 그건 그러니까 실수배에서 같은 벡터로 만들 수 있으면 그건 평행이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지금은 내적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그 벡터의 개념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벡터의 평행은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 실수배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벡터 B가 K 벡터 A가 되는 K가 존재한다면, 실수로 존재한다면 얘네들은 평행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예전에 했던 내용, 이거는 오늘 새로운 내용입니다.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뗐다고 해서 까먹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다 설명했지만 증명 한번 해보면 세타가 평행이라는 얘기는 세타가 0도 또는 180도라는 얘기고, 그러면 A 내적 벡터 A 내적 벡터 B가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뿔마 1이기 때문에 얘는 뿔마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연습 문제가 아니고 거기 밑에 90페이지 10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90페이지 10번 문제. 벡터 A가 1,2고요. 벡터 B가 x, 마이너스 4고요. 얘네 둘이 수직이래요. x값을 구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수직은 뭐라 그랬죠? 내적에서 얼마? 0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a 내적 b가 0이면 돼요. 근데 a가 1,2, b가 x, 마이너스 4니까 성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 y끼리 마이너스 8이 0인 거니까 답 x는 얼마? 8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쉽죠? 다시 얘기했지만 수직 평행 중에 더 중요한 건 수직. 근데 평행도 이번 중간고사겠죠? 이번 중간고사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제 4번하고 문제 11번. 자, 이거 지고 잠깐 다시 같이 풀어볼게요. 네, 90페이지 예제 4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마름모 ABCD의 두 대각선 HBC에 대해서 변 AC하고 변 BD가 수직임을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보이시오. 뭐 이런 문제네요.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걸 내적을 이용해라. 수직이면 내적이 어떻게 된다? 0이다 라는 걸 이용해보라 라는 문제인 거죠. 한번 해볼게요. 우선 마름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각자 노트에 한번 그려보세요. 마름모를 그려주세요. A, B, C, D.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건 여기다 쓸게요. 편 AC랑 편 BD랑 수직이라는 거죠. 사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옛날에 이제 마름모의 성질을 배울 때 수직이 된다라는 거 다 증명했었잖아요. 뭐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했었는데 벡터로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벡터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AC라는 벡터하고 BD라는 벡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우선 마름모의 정의가 뭐죠? 내변의 길이가 같다죠. 그걸 이용을 해야 돼요. 마름모라는 건 알려줬잖아요. 그럼 마름모의 정의는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마름모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이 변을 내가 임의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이 변과 이 변을 벡터로 한번 설정해 줄 거예요. 편의상 왼쪽에 있는 걸 벡터 P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벡터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증명 써보면 그러니까 벡터 A, B는 벡터 P, 벡터 A, D는 벡터 Q라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단위 위치 벡터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A라는 점을 한 시점, 고정점으로 두고 위치 벡터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까지는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PQ랑 이용을 해서 아무튼 PQ를 이용해서 AC, BD를 나타내 볼 거예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AC라고 해보면 AC, 내가 원하는 벡터 AC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냐면 A에서 C로 가면 되는데 B를 지나서 이렇게 C로 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근데 BC라는 벡터는 뭐랑 같아요? Q라는 벡터와 같죠. 평행이니까.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벡터 P 더하기 벡터 Q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벡터 BD라는 건 B에서 시작해서 D에서 끝나는 거니까 B, A, 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P는 뒤집어주고 Q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지금 어떻게 해라? 내적해라. 여기다 쓸게요. AC라는 벡터하고 BD라는 벡터를 내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P 플러스 Q라는 벡터랑 P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는 벡터를 내적하는 거. 분배, 교환, 결합 다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곱셈공식 쓰듯이 하면 되죠. 합차죠, 합차. 어떻게 돼? 마이너스 벡터 P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Q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합차이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해도 되죠? 굳이 뭐 순서 안 맞춰줘도 괜찮죠? 됐나요? 근데 봅시다. 벡터 P의 크기하고 벡터 Q의 크기는 어떻죠? 같죠? 왜? 두 개가 마름모의 한 변이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의 길이의 합은 하나는 제곱, 어쨌든 제곱인데 하나는 더 하나는 뺐으니까 얼마? 0 되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C라는 벡터하고 BD라는 벡터는 수직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각각의 벡터가 수직이면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변도 수직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뭐 이게 뭐 흔하게 나오는 유형이라든가 뭐 자주 푸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벡터의 내적 수직이면 0이다. 내적이 0이다라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아는 도형과 연관을 시켜서 만든 문제라고 그냥 하나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90페이지 11번 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 뭐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해보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해도 막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한번 같이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90페이지 11번. 네, 90페이지 11번. 그림 그려봤어요. 그림. 뭐,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노트에는 쓰시고요. 봅시다. 문제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호의 지름 AB고요. 원 위에 점 P, 아무 데나 하나 잡았고요. OA가 벡터 A, 그러니까 OA가 벡터 A고 OP가 벡터 P래요. 그럴 때 벡터의 내적을 증명해서 APB, 그러니까 APB가 90도인 걸 보여라. 그러니까 요거 90도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원주각으로 배웠죠. 원주각의 그 중심각이 180도면 그 절반이니까 이게 90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내적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는 문제인 거예요. 내적을 이용해서. 지금 보여주는 건 A, P, B가 90도인 걸 한번 내적을 이용해서 증명해봐라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 P, B가 90도라는 건 A, P, P, B 이 벡터가 내적해서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만들면 되냐면 뭐 PA든 AP든 그건 상관없어요. 방향은 별로 상관없고 어차피 90도니까 이 AP라는 걸로 만든 거랑 PB 또는 BP로 만든 거에 90도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한번 해봅시다. 증명. 그러면 편의상 AP라고 할게요. 벡터 AP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P는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벡터 A와 벡터 P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그럼 AP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A, O, P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럼 P 빼기 A죠. P 빼기 A. P 빼기 A. 벡터 P 빼기 벡터 A.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PB라는 거 만들어 볼까요? PB. PB라는 건 P에서 O에서 B로 가면 돼요. P에서 O에서 B로 가면 되는데 이건 뭐죠? OB는 뭐죠? A의 반대죠.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돼요. 큰일 났네. P도 반대로 가죠. P도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개 어떻게 하라고요? 내적. AP라는 벡터와 PB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두 개 곱한 거잖아요. 그럼 또 합차죠. 또 합차. 이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벡터 P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죠. 바로 해도 되죠? 이거 암산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냐 이것도 보면 근데 P의 크기 A의 크기 둘 다 뭡니까?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이죠. 두 개가 둘 다 뭐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지만 R로서 같아질 거다. 근데 하나 더요. 하나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되겠네. 그래서 벡터 AP랑 벡터 PB랑이 수직이다 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각 A, P, B가 90도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둘 다 그냥 내적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문제를 푸는 건데 너희들이 실제 문제에서나 뭐 시험에서나 뭐 만약에 수능 볼 친구가 있다면 수능에서나 다루게 되는 경우는 사실 뭐 10번 같은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평범한 케이스긴 해요. 근데 수능 볼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런 케이스들도 좀 기억을 해두긴 해야겠네요. 도형이랑 응용해서 나올 테니까요. 내적에 대한 문제는 어찌됐든 90 수직이면 내적해서 0이다. 하나 더 했었죠. 우리 평행도 하긴 했어요. 실수배 또는 뿔마. 0도 또는 180도니까 뿔마가 붙는다. 크기에다가 뿔마가 붙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만나서 시간이 가능하면 총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직선 쪽으로 들어가고 안 되면 뭐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어놨던 발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갑반 그 발표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첫 시간에 바로 발표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좀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발 이게 마지막 온라인 강의가 되길 바라면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